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2주 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학 강의 영상도 찍고 또 출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스케줄이 바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눔의 집에 사회복지사 1급 동영상 강의를 또 제공하다 보니까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조금 널널한 삶을 살다가 더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말로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한 강의를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 한번 따볼까? 이러한 약간 고민 끝에 영상을 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은요,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분석해라.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이미 이루어졌던 바로 원래 이루어졌던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대해서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면 없던 용기도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까지는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준비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위한 뭘 하겠다? 2021년 19회 시험을 분석해 보겠다. 짜잔! 2021년 시험 분석입니다. 네, 응시자 분석 및 주의사항. 여러분들 2021년 시험에요, 정말로 저는 이래도 될까? 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당사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험을 준비했던 준비생들이 실제로 이력서가 아니죠, 원서 접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은 달랐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 2022년이라고 2021년 올해 2월에 발생했던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시자 분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마 응시자 분석은 저밖에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의사항까지, 이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했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주의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치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시험에까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출문제는요, 제 채널에 이제 17회, 18회 기출문제가 이미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회 기출문제는 제가 앞으로 업로드 시킬 겁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시험이 이거구나, 시험에 평균 20점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아니라 문제 전반적인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합격률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합격률이 얼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격률이 높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시험 준비생들이 원래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았죠? 과연 그럴까요? 네, 그 합격률까지도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시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뿐만 아니라 응시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격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설명하고자 하니까 릴렉스, 이거는 암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릴렉스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시험 응시자 분석 및 주의사항입니다. 이 주의사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올해에도 수백 명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마 시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 걸 장담컨대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보시고요. 우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 더 전의 연도는 생략하고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합격률을 봤더니 대상자를 보세요. 뭔가 여기에서 뭔가 있다라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여기서부터 2017년 이후에 시험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려고 원서 접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증가할까요? 그만큼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1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수님 저 1급 준비할까요? 말까요?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1급 준비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1급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자격증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요, 현장에 필요한 이론들을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은 뭘 몰라? 현장을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현장은 이론을 몰라요. 이러면 교수님도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이론은 모르고, 그러니 어때요? 항상 흘러오던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1급을 준비하면서 이론들을 조금 더 어떻게 깊숙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을 아는 현장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급이라는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내가 상위 직급이라든지 이러한 이직이라든지 승진의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도 당연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높이는데 1급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에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론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서비스 질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급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1급을 응시하는 응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합격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올해 합격률이 높으니까 내년은 2021년은 합격률이 낮을 거야. 그래서 준비 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흐름대로 내년엔 더 많은 4만 명이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같이 편승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외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이 안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응시자를 봅시다. 대상자와 실제로 응시한 응시자 사이에는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여기에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실제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9회에서도 얼마 정도요? 약 7천 명 정도가 실제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천 명이 왜 포기할까요? 3,500명 중에 3만 5천 명 중에 7천 명은 결코 비율상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3만 5천 명 중에 7천 명이 포기한다라는 것은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러나
끝에까지 12월 달까지 1월 달까지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가정에 갑자기 어떤 돌봐야 될 누군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평가를 하고 12시까지 야근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충분히 도전할 때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도전하는 것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면 다 까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6월이 끝났습니다. 7, 8, 9, 10, 11, 12, 1월. 시험이 1월 말이나 2월인데 봐봐요. 1월까지 잡아도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시험은 8과목입니다. 한 달에 한 과목씩을 마스터한다고 해도 지금 시험 보기 전에 8과목을 마스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 하나 여기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달에 한 권 마스터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4권을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영상 찍으면서 대학 강의하면서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어려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1급 합격률 너무 어려워.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한 달에 한 권을 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전할 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격자를 보면 어때요? 전년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전년 대비 2배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원래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합격자가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여기 봅시다. 우리가 합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률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합격률이 어떤 합격률인 줄 아세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있었고 응시자가 있었죠. 실제 시험에 응시한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응시한 사람 대비 합격률이에요. 그랬더니 60%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원서를 접수했던 3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합격률을 찾아보면 구해보면 제가 구했습니다. 얼마? 올해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48%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전에는 24%.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서 접수했는데 이번에 합격률이 60% 넘었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서 접수한 사람 기준으로 합격률은 50%가 안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예요? 실제로 시험 장소까지 간 사람. 그런데 어느 걸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원서 접수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올해가 그렇게 쉬웠다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해요? 1급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시험을 보러 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원서를 접수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그분들의 애타는 마음까지도 돌이켜본다 그러면 합격률은 50%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서 1급 합격률, 1급 시험 접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응시자도 그래도 7,000명이나 포기하고 있구나. 이건 뭐예요?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는 그달까지 한 2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올해 합격률은 평년에 비해서 2배 이상 합격률뿐만 아니라 합격자 수도 많다. 합격자 수는 더 많다. 합격률은 2배가 안 되지만 합격자 수는 2배가 넘어요. 왜? 접수자와 응시자 자체가 전년 대비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저만 제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 이후에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는 원서 접수 대상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네, 화면이 제가 화면 캡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화면은 뭐냐 하면요, 원서 접수하는 날 이게 시간이 마지막 6시까지 원서 접수인데 이 캡처가 5시에 캡처했거나 아니면 6시에 캡처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정보를 살펴보지 않았네요. 그 정보를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자, 원서 접수하기 1시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 제주도 지역이었어요. 제가 유튜버로 강의를 했었고 제 채널에 그래도 수백 명이 와서 제 채널에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접수를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날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5시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주 지역에 어떻게 됐어요? 마감. 정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정원이 다 차서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렇게 됐는데 6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마감이 됐대요. 접수가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아니, 그럴 리가요. 6시까지면 6시까지 열어야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분하고 저하고 계속 전화랑 문자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부당한 거니까 한사협에 전화해 봅시다. 한사협에 전화하고 한사협 자기네 권한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부에 전화해야 된대.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 지부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어?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0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6시가 안 됐는데 지금 500명밖에 마감이 됐다. 빨리 정원을 늘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원을 일단 50명 늘렸어요. 그래서 500명에서 550명으로 늘렸어요. 늘렸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5시 지나서 50명을 늘렸는데 1시간 사이에 39명이나 추가 접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마감됐다라는 상황을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부당하다, 같이 이거는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같이 역할을 해서 전화를 해서 산업인력공단 지부에다가 전화해서 550명으로 늘리지 않았으면 제주 지역에서 적어도 39명은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주도만 마감인 게 아니었어요. 평년 대비 보세요. 평년 대비 얼마? 2,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험 접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원서 접수 현황을 다 캡처를 했어요. 다 캡처를 했는데 한두 지역이 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때 당시 캡처한 부분을 보면요, 서울특별시 보세요.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서울은 제주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제주에는 39명이 추가 접수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마감을 정원을 늘렸다 그러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까지도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올해 시험이 너무 쉬웠죠. 그러니 접수하지 못한 분들은 더 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서울 지역 모든 시험장이 이미 마감이었습니다.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 이미 정원을 다 차서
경기도 지역 이미 마감입니다. 인천광역시 볼까요? 인천광역시 보세요. 그죠? 여기에 가능 인원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죠. 6시 되기 전이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천도 마찬가지 2개 지역은 이미 마감이었다라는 거죠. 대전광역시 볼까요? 대전광역시 1개 지역만 빼고 전부 다 마감이었습니다. 그죠? 응시하시는 분들이 나 다른 지역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한 마음의 여유만 있어도 되지만 보통은 자기 지역에 누르면 마감이라 그러면 그리고 사회복지사 원래 1급 어려운데 잘 됐다. 마감이래. 나 진짜 6시 전에 열심히 하려고 도전해보려고 그랬는데 마감이래.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건 아니냐라는 거죠. 대구광역시 봅시다. 마감. 그 다음 어디예요? 부산광역시도 봐요. 전부 다 마감. 3명 남았어요. 광주광역시 볼까요? 전부 다 마감입니다. 강원도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 다음 어디죠? 울산광역시도 마감. 전라남도 이미 마감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마감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 고향이죠. 제 고향이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로 활동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봐서 봅시다. 여기 보면 6시 2분입니다. 6시 2분에 5시 것도 캡처한 걸 올려놨어야 되는데 6시 2분에 여기 보면 현재 11명 자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이 원래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어요. 5시까지. 그래서 5시 한 10분 정도 돼서야 5시 10분 정도 돼서야 500명을 550명으로 늘려놨어요. 늘려놨더니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 39명이 추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했다가 접수하는 날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접수 놓치면 안 돼 라고 해서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먼저는 해야 되겠다. 왜? 이처럼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이 되더라도 침착하자.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처럼 합격률이 높았던 상황에서 타 지역의 경우 많은 준비생들이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제주 지역은 달랐다라는 거죠. 사실상 더 많은 준비생이 19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마감 시간 되기 전에 대부분의 접수에서 마감되어서 접수 불가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 이미 제가 화면을 한두 시도만 빼고 전부 다 캡처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어때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험장이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마감이 뜬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제주 지역에 5시에 500명으로 마감, 접수 불가됐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고 있고 보고 있던 시험 준비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포기하려고.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부당한 것 같아요. 선착순 500명 접수라는 안내가 공지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사협에 전화해 볼게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사협 전화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화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와 통화한 다음에 500명에서 550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증원시킨 거예요. 증원 이후에 1시간 사이에 39명이 추가 접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주 지역 39명이에요. 우리 제주의 인구가 전국 인구 대비 1%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제주 지역에 39명이면 전국에 얼마?
3,900명이 추가로 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인원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 3,900명이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정원, 마감으로 인해서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3,900명이 접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60%가 합격했어요. 아니, 접수 대비로는 한 48%였죠, 아까? 50%라 그래도 약 2,000명이 합격할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있었는데 2,000명이 원래 그 1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적어도 1시간 여유 있게 접수하시고, 접수해서 정원이 마감되면 침착하게, 여러분들 지부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지부에 전화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분석입니다.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 분석이 아니라 문제 분석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전달할 거는 이거예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시험지와는 달랐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험 보면, 특히 수학시험이 그렇죠. 수학시험 보면 어때요? 앞부분은 좀 풀만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때요? 어려워서 뒤로 갈수록은 어때요?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푸는데 뒤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제주도 말로 마구리, 저기 경상도 말로는 갠또, 아니면 뭐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찍기, 뭐 연필 굴리기, 뭐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올해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19회 시험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시험지하고는 전혀 달랐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을 봤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캡처한 것은요, 제 유튜브 채널에 시험을 보고 그날 와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이랬어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과목 관련해서 댓글을 단 몇 분 거를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복지인 연구소 채널 후기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다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에 오면 그냥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햇살님이 이렇게 남겼어요. 1교시 인행사부터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났다는 해방감에 해피하네요. 1교시 인행사부터 멘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말이겠죠. 네, 은땡땡이네요. 1교시부터 어려워서 멘붕이 거의 이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키포인트를 찾으라 그러면 멘붕이었네요. 그죠? 서로 다른 문인데 멘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푼 것 같아 미련은 없어요. 조사론 강의가 좋아서, 이건 제 채널에 대한 얘기네요. 제 채널. 자, 그 다음 박지혜님은 전공자가 아니라서 시험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마지막은 기억나는 게 없고 기출이라도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제 기출 문제를 봤고요. 여기 보면 1교시 몇 문제 못 풀었는데 5분이 더 지나가서 멘붕. 이거 정말 저 의도하지 않고 캡처를 했는데 멘붕. 어디서 멘붕이 왔어요? 1교시에서 멘붕이 왔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들의 대부분은 멘탈이 붕괴됐지만 저 끝까지 봤어요. 네, 자랑은 아니고 제 채널의 후기 합격률은 95% 정도 됩니다. 네, 볼까요? 김규리님은요. 시험 치기 전에 떨리고 제가 약한 부분들 위주로 문제가 나올까 해서 걱정이었는데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멘붕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전 캡처할 때까지만 몰랐는데 멘붕이어서 시간도 빠듯하고 마킹도 잘했는지 기억이 안 나. 왜? 멘탈 붕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마무리했는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2교시부터는 정신 차렸어. 2교시부터는 정신 차려서 어떻게 했어? 잘했어. 20회차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하세요. 멘탈 관리 잘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멘붕 와도 혹여나 1교시에서 멘탈 붕괴가 와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교시에 멘탈 붕괴 왔지만 시험 끝까지 푼 사람은요, 이번 시험이 아주 천운이었다라는 거. 그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민경희 님도 1교시 너무 어려웠네요. 답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채점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래도 1교시 어려웠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경선님도 1교시에 충격받아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포기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 시험이요 천운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끝까지 해서 다행입니다. 뒤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상남 당구클럽 가브리엘 라파 8대 설치. 당구클럽 하시는 분인가? 근데 사회복지사 1급 아마 합격하셨을 거예요. 교수님 강의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시간이 촉박해서 부족한 부분 위주로 듣고 나머지는 독학으로 가채점 200점 만점에 173점이면 저보다 더 시험 잘 봤네요. 저는 딱 120점 맞아요. 네. 의외로 1교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찍은 것도 운 좋게 맞았나 봐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찍은 것도 운 좋게 맞았나 봐요. 원래 2021년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핵심은 뭐냐? 밖에요 헬리콥터가 지나가나 봐요. 웅 하고 있어요. 여기 그냥 아주 조그만한 공간이라 방음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계속 할게요. 찍은 것도 운 좋게 좋았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어렵고 찍은 게 운 좋게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았다라는 거.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라 긴장 덜해서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긴장 덜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점수 더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변성일님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저는 18회에도 시험을 치르고 작년에 하나 차이로 낙방했어요. 요분도 한번 봤다라고 했죠. 두 번째 도전일은 변성일님도 두 번째 도전이에요. 19회 시험을 치르고 나선 채점을 하고 울었네요. 19회 채점하고 울었대. 왜? 가채점상은 붙었습니다.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너가 좋아요. 자기가 합격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격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 작년에 하나 차이로 낙방을 했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찍은 것도 운 좋게 맞았나 봐요. 작년엔 하나 차이로 떨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배추한테만 쓰자. 네, 죄송합니다. 아지의 개구. 안 웃었죠, 여러분들? 네, 지금 여기도 분위기 싸하니까 여러분들도 안 웃은 것 같아요. 자, 포기는 배추한테만 쓰자. 과락의 기준을 알면 포기하지 않겠죠. 우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과락 기준은요, 우리가 준비한 8과목 1교시 인행사에서부터 맨 마지막 법제론까지 이 한 과목 기준으로 과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락이 결정되는 기준은 뭐냐면 1교시, 한 교시, 2교시는 2교시, 3교시는 3교시. 그래서 과락 기준은 매 교시가 과락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의 인행사와 조사론을 같이 시험을 보는데, 인행사를 빵점 맞아도 조사론에서 80점을 맞으면 둘이 평균을 내면 40점이 됩니다. 그러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1교시 기준으로 40점이 넘으면 됩니다. 인행사 빵점 맞아도 과락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빵점 맞더라도 나머지 2과목에서 적절한 점수를 맞아서 평균 40점만 넘으면 과락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어땠다 그랬죠? 1교시 인행사가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1교시 중에 어려운 거는 인행사였거든요. 인행사가 어려운 게 합격을 더 높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그 설명 안 했죠.
1교시의 인행사가 어려웠던 것이요, 이번 시험에 결정적으로 합격률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잠시 후에 이 또한 공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과락 기준이 일단 다르다라는 거,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 1교시에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는 여담인데요. 저는 2005년에 3회 때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전국에 5개 시도에서만 시험을 볼 때라 저와 친구 한 명이 같이 광주로 가서 시험을 봤죠. 광주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1교시 시험을 보니 그때 당시 저는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가서 어거지로 시험을 본 거죠. 그냥 포기는 하지 말자. 그런데 가서 1교시를 보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랑 저희가 시험 장소가 달라서 그 친구 한테 가서, 야, 너 잘 봤냐? 아니, 어렵대. 아, 그러면 우리 그냥 강주까지 왔으니까 무등산이라도 올라갔다가 가자. 비행기 값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그 친구 설득하고 겨우 짐 싸는데 종이 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도 3교시까지 시험을 보고 저도 3교시까지 시험을 봤죠. 나중에 합격자 점수가 발표되는 날 두둥,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44점이 합격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50 한 1점 정도를 맞았어요. 150점을 간 넘겼어요. 그러니 한 몇 문제의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떨어질 것 같아서 집에 가자 그랬다가 무등산 가자 그랬는데 나 때문에 그 친구 시험 못 보게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나는 합격을 해버린 거잖아요. 12시에 딱 공개가 되는데 검색을 했더니 나는 합격인 거야. 그때 문자 안 왔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검색을 했죠. 12시 넘으니까. 한 3일 뒤에 조심스럽게, 나 어떡하지? 합격한 게 그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은데 너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대박이야. 144개가 합격 커트라인인데 그 친구는 딱 144개 맞았대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그래서 우리 둘 다 그때 짐을 안 싼 게 1,000원이었죠. 포기는 배추할 때만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과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나머지 과목에서 월등히 쉽게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연도별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합격률 이미 봤었죠, 우리가. 꾸준하게 20%, 30%대예요. 이거 시험을 실제로 응시했던 응시자 기준으로 30%인데 2016년 47% 나오면서 이야, 대박이다. 그 다음에 어렵겠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27%밖에 안 됐죠. 와, 그런데 봐봐요. 나머지 연수를 보세요. 2018, 19, 20년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언제 홀수년도에는 어렵고 짝수년도엔 쉽고 홀수년도에 쉽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21년 60%가 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왜일까?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는요. 왜 합격률이 높았을까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수모 적혀있는데 이 이전에 1번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만약에 내가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이라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떻게 좀 지지해주고, 그죠?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문제를 조금 쉽게 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IMF 터지기 1997년 IMF가 있었죠. 1997년 IMF 이전에는 제가 실제 그랬거든요. B뿔 성적만 맞아도 대학 성적에서 B뿔만 맞으면 장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학번 거의 노출됐어요. 제 나이 늙어 보이지만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라는 것도 노출됐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B뿔로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IMF가 터진 이후에는 B뿔은요 아주 못하는 성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A0 이상 A뿔 정도 돼야 어떻게 돼?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IMF 터지는 순간 학점 인프라가 월등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학점은
B뿔은 공부 안 한 좀 게으른 친구가 받는 학점이었고 A뿔 정도 돼야 이건 제대로 학교 다닌 친구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전에는 B뿔만 맞아도 정말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B뿔인데도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초창기만 그랬어요. 나중에는 장학금 못 받았어요. 열심히 놀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점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대학의 그 점수들이요. 최근에 전부 다 상대평가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A뿔을 맞는 사람은 뭐 30% 이상 A뿔을 받을 수가 없게 학교에서 다 상대평가로 다 성적을 전향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거의 제가 대학에 5개, 뭐 4개, 5개 대학 출강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의 대학과 육지,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4개 내지 5개 대학을 출강하고 있는데 제가 출강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성적 어떻게 주게요? 정말 아주 뭐 결석이 작거나 아니면 과제를 안 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전부 다 A0, A뿔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너무 안 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낮은 것 뿐이죠. 그냥 정성적으로 와서 출석만 하더라도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댓글 한 줄만 남기더라도 쉼표 하나만 남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A0, A뿔을 받게 되는. 근데 그건 비단 저만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대학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성적 인플레이션이 다시 진행이 됐죠. 아마 1급에서도 그러한 교수님과 출제위원들의 마음이 조금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진짜 이유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1교시 인행사가 어려웠지 나머지 과목은 어렵지 않았어요. 평이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인행사가 어려웠지 나머지 과목은 어렵지 않았고, 인행사가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나머지 과목에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봤다 그러면 아주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수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합격률이 40%일 건데 60%로 올라온 것이 아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수모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합격률이요, 한 10%는 차이 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고 10%라는 이 비율은 근거가 없지만 합격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도 2021년 19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올릴 텐데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준비는 이미 다 끝났는데 올리진 않았어요. 올릴 텐데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그 경향이요, 한 70% 정도가 기출문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시험을 보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출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그리고 정답도 출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정답을 같이 출력받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바로 채점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정답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교시와 3교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1교시의 16번 A형 16번과 1교시의 A형 19번 문제의 정답이 1, 2, 3, 4, 5 뿐만 아니라 1교시의 20번의 정답이 1, 5 두 개가 정답이래. 원래 정답이 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가채점에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번만 정답이고 여기에서는 4번만 정답이고 여기에서는 1번만 정답이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가채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2, 3, 4, 5를 했던 분들, 1, 2, 3, 5번, 5번을 했던 분들은 가처점에서 이미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짜잔! 점수가 공개됐더니 어때요? 1, 2, 3, 4, 5번 다 맞는 걸로 처리된대.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제 채널에 댓글을 담아주시거나 문자도 보내주시거든요. 뭐 핸드폰 번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제 지인들도 교수님 세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조금 억울한데 세 문제라서 다음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겼던 분이, 댓글이 아니라 문자가 왔었던 분이 문자 있어요. 핸드폰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뭐라고 된 줄 아세요? 합격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 그분은 여기에서 다 틀린 거였죠. 그런데 이게 다 맞은 걸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3교시도 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4점은 내가 잘못 체킹하지 않더라도 가채점과 실제 점수가 적어도 4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4점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없고,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은 가채점과 실제 점수에서 4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무려 3문제나 잘못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1교시 정말 어렵다 그랬죠? 1교시 정말 어려운데 왜 이게 행운이라 그랬을까요? 맞아요. 1교시 인행사에서 3문제나 잘못되면서 인행사는 2문제는 이게 없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2문제는 공짜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거저먹기 문제가 3문제나 인행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교시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곳의 문제 3개가 잘못되면서 꽁으로 3문제 점수가 확보되었던 거죠. 그래서 1교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점수까지 플러스 되면서 나머지는 쉬웠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3교시까지 17번. 이 17번, 제가 3교시는 제가 주력 강의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론, 지역사회 복지론, 정책, 법제,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5과목의 저 주력 과목이에요. 상담을 제외한 인행사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도 강의는 하지만 주력 과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5과목 중에 여기에 사회복지 정책에 보면 17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아서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4번인데 사람들이 뭐 1번 체크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뭐 이랬어요. 근데 1, 2, 3, 4, 5번이 전부 다 정답 처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채점에서는 틀렸던 사람이 실제 점수에서는 다 맞은 점수로 환산이 되어버리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응시생이 어려워했다는 1교시에서 3문제나 오류가 되고 3교시에서도 1문제, 그래서 총 4문제가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오류는 적어도 응시생들에게는, 시험을 봤던 응시생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달콤한 꿀같은 그러한 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은 결국은 몇 점 때문에 떨어지냐면 아까 댓글에서도 봤었죠. 1점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2점. 정말 좀 억울한데 좀 이건 이 정도는 뭐 내가 아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랬던 것처럼 3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합격에 들어오면서 합격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문제는 왜 1, 2, 3, 4, 5가 정답이냐 하면 정답 자체도 오답이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1, 2, 3, 4, 5번을 전부 다 정답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 얘는 1번하고 5번 두 개만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었는데 5번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5번이 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번 2021년 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정말 어떠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시작부터, 준비부터 또 접수할 때 그 제주 지역의 응시생의 그 1시간의 그 뭐예요? 그 땀 흘리는 그 긴박감, 그것도 경험했었고, 그리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했던 그분들, 맥시멈 3문제까지 때문에 떨어졌어요 했던 그분들이 다시 합격했다라고 문자 날아올 때의 그 기쁨,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2021년
사회복지사 19회 시험은 정말 드라마 같은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2022년 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저희 복지인연구소 저는 닉네임을 여기서는 채널에서는 말말복지라고 하고 있어요. 말로 하는 복지, 말이 하는 복지. 여기에서 말은요 스피킹이고 또 여기에서 말은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하는 복지가 또 말로 하는 복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말복지라는 닉네임을 붙였고요. 복지인연구소 말말복지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제가 이미 조사론 강의를 제 전자칠판까지 샀어요. 이거 수백만 원 하는데 전자칠판까지 샀거든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한 달에 뭐 돈이 뭐 2, 30만 원 들어오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자칠판까지 샀고 캠코더도 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데 상반기에 강의했던 부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막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 저거 알면서 강의하는 건가 막 이렇게 의심을 하셨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셨던 분들 중에는. 그런데 그때는 이 기능을 잘 몰랐고 전자칠판을 샀는데요. 이게 이렇게 판서 기능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전자칠판의 판서 기능이 아니라 PPT의 판서 기능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PPT의 판서 기능을 쓰다 보니까 조금 화려한 판서를 하지 못해서 전자칠판을 살 때 조금 잘 고려해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상당히 많은 이게 600만 원 이상 되는 전자칠판을 샀는데 활용도가 저한테는 조금 떨어져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데 좀 아이 컨택도 좀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PPT에서 판서하는 기능으로 이게 응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선 굵기나 이런 걸 변경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강의로 좋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자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있죠? 기본 이론 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핵심 요약 강의 같은 부분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릴 거고요. 제가 주력 강의가 5과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 정책, 법, 지역사회, 그 다음에 조사론. 이 부분은 제가 잘 강의하고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과목은 저희 온라인 강의로 시간 날 때마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년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 5과목 나머지 과목도 우리 외부의 강사님을 섭외해서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5과목 주력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니까 무료예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강의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강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이번 1급 시험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강의도 계획 중이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는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제주 지역은 진행 예정이에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의뢰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거고 혹 안 들어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해마다 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타 지역은 글쎄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저를 불러서 강의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혹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요, 대부분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그런데 수강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저 강사가 나의 스타일과 잘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스타일이 잘 맞는, 코드가 잘 맞아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제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이 많이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라든지 이론 강의 제가 꼼꼼하게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면 핵심 요약 강의도 이번에는 좀 준비해서 올려보려고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구독해 주시면 엄청 고맙겠죠?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강의 업로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정말 무더운 공간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겠지만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강의 업로드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업로드 되는 내용을 누구보다 빨리 시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인 연구소 채널 구독하게 하시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 구독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 강사 있어, 한번 봐봐, 좀 말은 좀 더듬더듬 해도 내용이 알차,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강의는 작년에도 올렸던 강의이긴 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는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처럼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과목 강의를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도 들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뭐 다른 일 하면서 오늘처럼 약간 널널하게 들으신 다음에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다 보니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길어졌어요. 저만 즐거웠던 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했던 그런 어떤 드라마와 같은 2021년 시험을 기억하시면서 2022년에 시험에서도 이 드라마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고 내년 2022년 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 꼼꼼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